네, 차이나 데이터 스쿨 2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웹 호스팅을 통해서 웹 호스팅 사이트를 통해서 웹 호스팅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웹 FTP를 통해서 이미 이북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퀴즈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FTP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그것들에 대한 절대 주소를 파악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링크를 학생들한테 보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것들을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콘텐츠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 어문학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가상의 상황으로 영화 한 편에 대한 교재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샘플로 제가 이제 장강 7호의 자막을 가지고 아래 한글에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따라가지 말고 화면만 집중해서 큰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아리한글 20 버전을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어 자막과 그 다음에 한어병음 자막과 중국어 한어병음 한글이 있는 멀티 자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죠. 그럼 이제 멀티 자막을 예를 들어서 이 멀티 자막이 지금 이렇게 자막이 있는데 지금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병음 한국어 이렇게 다 돼 있죠. 이 세 개 멀티 자막이 지금 장강 7호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스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 순수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죠. 어제 제가 순수 텍스트를 뽑아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SMI 싱크 W 있죠. 자막을 제작하는 툴입니다. 이 툴에다가 우리가 이 자막 있죠. 멀티 자막으로 만들어냈던 이 자막을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순수 텍스트 얻기 하면 되죠. 그러면 자막 태그가 다 날아가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아리한글에 가져옵니다. 그럼 아리한글에 복사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리한글의 복사된 패턴들이 지금 페이지로 본다면 약 한 50쪽 정도 돼 있죠. 그럼 이것들을 행을 분리를 시키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혹시나 이 행을 넘어가 버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대강 보고 만약에 행이 이건 좀 위험하죠. 그럴 경우에는 쪽을 편집쪽을 최대한 폭을 늘려 놓으세요. 한 5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엔터를 치더라도 어느 한어병음이 이행을 차지한다든 이런 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어 한어병음 한글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50페이지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의 규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규칙을 갖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매크로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매크로가 발견됐나? 여기 있죠. 그럼 매크로 정의. 나는 alt1을 가지고 매크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매크로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띄우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기록을 이게 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lt1 한번 해볼까요? 그럴 경우에 매우 높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으로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보안 수준을. 그 다음에 alt1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2000번 하면 자동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빨리는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자동으로 다 분리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구간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어긋난 부분들이 있죠. 뭐 때문에 어긋났나요? 여기서 뭔가 하나가 바뀌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상 없으면 다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불안하고 그러면 가로로 넓게 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넓이면 대부분 한 행에 다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을 저는 권장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업이 다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넘버링 할 때는 사운드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2단위로 끊어버리면 좋죠. 근데 그럼 너무 많이 끊어지죠. 그럴 경우에 한 이 정도 교육상 이렇게 좋을 때 이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001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이라든 이런 정규 표현식을 좀 배우면 여기에 넘버링을 자동으로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데이터 조작 능력이 생긴다면 이제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굳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들어가죠. 방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에서 아예 넘버링을 행별로 다 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1, 2, 3으로 인식하죠. 그럴 경우엔 이 세 개의 세트를 같은 한 행으로 인식해서 넘어가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을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텍스트에서 이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도 되죠. 여기를 띄워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세 칸을 띄워서 슬래시를 두고 하나씩 만들어서 엑셀로 가져가서 넘버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텍스트로 들어와서 이 정규 표현식을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슬래시를 지우고 엔터를 쳐가지고 행을 분리시켜 버리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전략이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작업도 가능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요? 지금 이 3개 정도를, 이 3줄을 번호 하나로 쳐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의 약간 좀 복잡해지죠. 여기까지 제가 번호 하나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들을 결국은 이것들을 한 행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3개를 이런 식으로 한 행으로 해서 다 묶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3개를 이 3개 있죠. 이 3개를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슬래시가 통상 들어가게 된다면 슬래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슬래시를 엔터로 처리하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와서 풀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앞에다가 0001에 대한 넘버링을 일률적으로 주고 나서 다시 풀어낼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다 실현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정제, 텍스트 정제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돌파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아리안글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북 같은 경우 A4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항상 편집 용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5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B5 정도. 그러면 이제 A4는 너무 크기 때문에 PC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한 곳에 들어가기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영상을 넣게 해서 이 자리를 공간을 좀 마련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번호 같은 경우도 내가 특정한 번호를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 작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표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가져다가 이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 이건 아이콘이죠. 이것도 그림이고. 그러면 그림을 제가 다른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로 세로로 긴 그림이 되겠죠. 이제 표지로 쓸 그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갖다가 이미지가 이 표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제가 빈 창에다가
이 요소만 좀 복사를 해놓고 이 부분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그 도표로 여기다 도표로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다음에 영화 중국어 나머지는 이제 그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는 반드시 종이로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종이로 선택할 경우에 종이로 들어가죠. 이 이미지가 문단으로 들어갈 경우는 이 이미지 그 디자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해서 이것들을 최소한도로 완전히 다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막아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이런 식의 그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들을 넣고 그럼 아이콘도 여기에다 종이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어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 배치를 가장 글 뒤로 가야겠죠. 가장 뒤로. 이것도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으로 이제 층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아까처럼 두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텍스트 있죠. 텍스트도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검정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흰 글씨로 하는 게 좋겠죠. 하얀 글씨로. 그 다음에 크기라든 이런 것들이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배우는 중국어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이것도 다시 흰 글씨로 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영화 포스트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중국어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건 잘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은 해보시면 여기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크기를 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장강치로라고 크게 뭔가를 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면을 좀 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그 맥락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입력 도구 중에 쭉 보시면 글맵시라고 있죠. 글맵시에서 내가 장강 7호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을 나는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폰트를 조금 더 진한 거로 하는 게 좋겠죠. 좀 그 굵고 진한 폰트. 저는 이제 그 제가 나눔 고딕 씁니다. 그 다음에 크기라든 이것들을 한번 그대로 두고 가져와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글씨가 만들어졌죠. 장강치로. 그럼 이것들을 저는 이제 옆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전각을 한 90도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90도로 회전이 됐죠. 그럼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선택을 해서 기본에서 이걸 종이로 갑니다. 그러면 좀 더 빠져 들어가겠죠. 종이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장강 7호를 다 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아예 여기다 이렇게 둬버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에다가 장강 7호 있죠. 장강 7호 이 부분에 다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그림에다가 글씨를 넣고 글씨에다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럴 거면 그림 파일을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강 7호 이왕이면 이제 포스터를 넣으면 더 좋겠죠. 장강 7호 이 포스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크기 맞추고 효과 없고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글씨에 장강 7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글씨가 이제 써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크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물론 이제 우리가 유료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을 해서 이 디자인을 좀 더 미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머릿말 꼬릿말을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 있죠. 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탕 쪽으로 들어갑니다. 바탕 쪽으로 제가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장강 7호 영화 중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삭제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부분도 제가 이렇게 삭제를 해버립니다. 다. 이것도 다 삭제하고 그러면 다시 닫기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죠. 아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바탕 쪽입니다. 바탕 쪽 같은 경우는 토지입니다. 우리가 인디자에서 말하면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판의 베이스가 되는 거. 이게 바탕 쪽이에요. 바탕 쪽은 전 모든 페이지를 장악하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장강 7호를 이렇게 아까 칼라처럼 크게 해가지고 라인을 주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장강 7호 이것들을 옆으로 써가지고 밑에다 라인을 주면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바탕 쪽으로. 바탕 쪽도 여기서 들어가는 바탕 쪽과 여기서 들어가는 바탕 쪽이 다르죠. 그냥 구역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쪽으로 해서 바탕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짝수 쪽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회전을 그냥 0도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좀 줄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최대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나는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홀수 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끝에다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끝쪽은 대강 이렇게 짝수 쪽으로 가면 대강 맞았는데 이렇게 이것들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체 속성에서 내가 위치 있죠. 위치가 지금 이제 왼쪽 이쪽은 대강 맞았는데 여기서 보면 세로이죠. 세로를 예를 들어서 6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살짝 내려오죠. 그러면 이쪽을 갖다가 자신할 수 없죠. 이게 수평이 맞았는지. 그럴 경우에 개체 속성 가서 높이를 6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은 서로 수평은 맞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넘길 때 이게 수평이 엇갈리면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라인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Shift를 클릭하고 지금 그 라인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 라인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의 제가 잘못했군요. 이 짝수를 선택하고 라인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Shift를 클릭하고 라인을 그으면 내 그 능력 그 드래그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그어집니다. 안 그러면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 뭐 여러분들이 그 두께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홀수 쪽으로 가서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만약에 내가 도형의 그 색을 다른 색으로 채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선의 끝 모양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깔로 이렇게 적절하게 줘도 됩니다. 그 다음 복사를 해서 홀수 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았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우리가 쪽수를 두는 거죠. 쪽수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짝수 쪽에다가 합니다. 하나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걸 구현을 하는 겁니다.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개체 속성에 가서 둥근 모양으로 합니다. 타원형으로 할까요? 반원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저는 이 색으로만 칠합니다. 좀 너무 진한가요? 도형 색을 이 정도 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페이지를 두 개를 이렇게 교차를 시킬 겁니다. 이건 이제 출판을 안 하고 이북으로 볼 거기 때문에 페이지가 옆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겉에가 도형 윤곽선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선을 없이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개체 속성에서 이것들을 종이로 가죠. 종이로 가서 이것들을 최대한 밀어봅니다. 안 밀어지죠. 더 이상 밀어지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개체 속성에서 이 그 가로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밀리죠. 그러면 이 페이지 나중에 출판될 때 이 페이지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쪽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임의의 이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기가 애매하면 이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글씨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색깔만 약간 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얹혀 가지고 여기다가 페이지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다가 내가
여기 더블 클릭하면 곧바로 들어가죠. 글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바탕 쪽을 클릭을 하면 이 바탕 쪽에 쪽번호 넣기가 있죠. 쪽번호를 여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쪽번호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쪽번호를 가장 좀 진하게 넣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썼던 글씨 포인트 이것들을 넣겠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중앙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 숫자 페이지도 있고 세 자리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반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홀수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Shift를 두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Shift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Shift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개체 속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로 더 나가야 되면 여기 한 10 정도를 줘볼까요? 제가 잘못 줬군요. 가로값을 줘야 되죠. 가로값을. 그러면 왼쪽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와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홀수 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대신 이 부분이 일단 25 정도. 이제 이것도 적절하게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셀트로 쓰고 싶을 때는 여기하고 이 두 개를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잠시만요. 키보드가 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개체 묶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하나가 세트가 됩니다. 세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닫기로 해서 가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잡히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위아래가 이제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구성 중에서 이 아이콘을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본문 작업. 그러면 아까 빈 창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학습.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답 모양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글씨 포인트를 최대한 이렇게 좀 크게 하겠습니다.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문답 모양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두리, 탭, 확장, 기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면색을 합니다. 면색을 나는 보라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늬색을 한 단계 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무늬 모양을 격자 무늬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위가 좀 붙어 있죠. 그러면 다시 문단 모양을 선택을 해서 위쪽 여백을 한 1 정도 줍니다. 그러면 아직 덜 떨어져요. 한 2 정도 줍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목을 본문하고 좀 비교해서 만들 경우에 이게 블록이 씌워집니다. 여기가 블록이 씌워지죠. 우리가 도표로 이걸 만들 경우 블록이 안 씌워지죠. 도표 안에는 블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문단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선 모양을 이렇게 두고 선을 5cm 정도로 굵게 하고 색을 진하게 두고 이것들을 여기다 두겠다.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 있죠. 이런 모양들을 다양한 어떤 거 도형이라든지 이걸 활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복사를 한번 해봅니다. 문단 모양이죠.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다시 문단, 예를 들어서 문단 모양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블록을 씌우고 Alt C를 누릅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문단이 복사가 되죠. 그럼 현재 그 문단 모양과 이 부분이 약간의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이걸 왼쪽 여백을 한 3으로 줘볼까요? 5 6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6 가지고도 좀 안 되죠. 10 정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단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양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병렬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 모양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호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복사해 가면서 여기다 번호를 일련 번호를 이렇게 쭉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강 치려고 위쪽이 좀 내가 허전하다. 위쪽이 허전하다. 그럴 경우에 위쪽을 그림이라든 이런 거로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있죠. 그러면 쪽번호에서 바탕 쪽에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로 좀 긴 그 그림을 좀 잡아 와야 되겠죠.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료로 그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종이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최대한대로 펼쳐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순서를 가장 맨 뒤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 장강 7호를 아까 채우기에서 그림으로 안 하고 이것들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채워도 되겠죠. 하얀색에다가 회색으로 해서 무늬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강 7호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더 위쪽이 조금 부각이 되죠. 그러면 닫기 해보면 이제 이쪽이 조금 더 그림이 좀 그려지고 그 다음에 홀수 쪽은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예를 들어서 컬러 같은 경우는 하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강 7호에 관한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나는 이 컬러를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다시 바탕 쪽으로 들어가서 이겁니다. 이 컬러들을 도형 채우기였죠. 채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컬러를 피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있죠. 이것들을 분리를 캡션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줘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그 도형 채우기를 아예 흰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즉 이 컬러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들. 그래서 컬러는 가능한 이제 다양하게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머릿말에다가 특정한 그 아이콘이라든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이콘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콘을 그 여러 개 아이콘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지금 제가 아이콘이 이것들을 아리안글 들어가서 한번 아이콘을 뽑아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이콘이 안 돼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서 아이콘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아이콘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아이콘들을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무료 사이트라든 이런 데 가서 이런 식의 아이콘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아이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그 캡처 방식으로 몇 개를 제가 그 스낵잇이라는 그 캡처 툴을 가지고 아이콘 몇 개를
저는 이제 이 형태의 아이콘을 가지고 지금 바탕 쪽 가서 이것들 대신 이런 식의 이제 아이콘들이 있죠. 복사를 해서 여러 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아이콘이 그 샘플이 다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Shift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으로 가서 맞추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럼 간격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Shift를 클릭을 하고 맞춤으로 가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맞추기. 그러니까 이 아이콘과 아이콘의 간격이 다 동일하게 맞춰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끝선도 맞춰진 거죠. 그럼 나는 아이콘을 아이콘이 좀 크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이콘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이콘의 크기를 지금 그 13, 그 다음에 12, 원래 13, 13 정도, 이 정도 아이콘으로. 그러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다시 개체 속성 가서 사이즈를 13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 그러면 한 번에 사이즈가 변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더 둬도 되죠. 아이콘을. 그러면 현재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튕겨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아이콘을 만들 때 어떻게 되나요? 종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도 만약에 지워버리고 이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열을 하고 아이콘의 종류가 다르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역시 Shift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에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다음 맞춤에서 가운데 정렬, 잘못될 때는 이렇게 다시 가기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맞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개체로 묶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통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강 치료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다시 그 글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우기를 통해서 뭐 다른 색으로 내가 채워도 되죠. 이 색으로 이렇게 채워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장강 치료가 채워지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이제 Shift를 두고 끝까지 선을 끝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위쪽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다르게 아이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아래가 이제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영화 중국어라는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들은 그 머릿말을 통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보면 보기에 보시면 조판보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 머릿말이 보이죠. 머릿말들이. 그러면 조판보에서 들어갈 때는 앞에다 커서를 놓고 컨트롤 NK를 누릅니다. 컨트롤 NK.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가로로 글쓰기가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나가서 제가 앞쪽에 빈 그
칸 있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입력에 보시면 세로로 글쓰기 있죠. 세로로 글쓰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뭐 영화 중국어 그 다음에 컨트롤 A 하고 폰트를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고 중앙으로 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뭐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다시 크기를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중국어 그 다음에 여기다 나는 뭐 장강 7호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다시 이 부분을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둥근 모양으로 지정합니다. 공률을 한 5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공률이 지금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한번 해봅니다. 공률이 이렇게 구현이 됐죠. 그 다음에 크기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채우기에서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들이 검은 모양의 박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하죠. 그림으로 채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일 경우에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도형 윤곽선을 없게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도형 까맣게 있을 경우에 약간 애매하고 만약에 도형 윤곽선이 굳이 있게 된다면 이것들을 지금 현재 그 색 두 번째 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그 지금 격자의 색 정도로 해서 마킹을 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이것들을 복사를 해 와서 이것들은 반드시 기본이면 종이로 되어 있죠. 종이로 복사를 해 와서 여기서 아까 제가 컨트롤 NK 하면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다시 개체 속성을 해서 종이로 지금 이 콘텐츠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단의 개체 속성을 제가 종이로 했는데도 복사해서 일이 들어가면 뭔가요? 기본으로 다시 환원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머릿말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페이지마다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영화 그 중국어를 컨트롤 NK를 하고 나는 여기에다도 하나 하고 그 다음 복사를 해서 붙여서 나는 여기다가 하나를 하고 싶다. 복사를 하면 다 단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꼬릿말 닫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2개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릿말을 내가 홀짝으로 할 수도 있고 한쪽에다 다 모든 양쪽을 다 하게 할 수도 있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나는 좀 뭔가 라운드를 좀 씌워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쪽으로 가서 이것들을 다 한번 지워버립니다. 이쪽은 제가 일단은 살려 놓겠습니다. 깔끔하게 나는 여기에다가 밖에다가 컬러를 주고 그냥 안에 이렇게 그 하얀식으로 해서 감싸듯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 쪽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 배경색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블루 계열로 이렇게 가봅니다. 무늬색은 이렇게 줘도 가능합니다. 젖었죠. 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밖에를 감싸가지고 안은 하얗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쪽으로 가서 바탕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입력에서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체 속성에서 선을 공률을 한 20으로 너무 공률이 크죠. 그럴 경우에는 공률을 한 10으로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바탕 쪽 가서 닫아봅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 쪽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운데다 두는 게 예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있는 쪽보너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두고 이것들을 같이 제거돼 버렸나요? 이것들을 쪽번호 같은 경우는 순서를 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글 앞에 노출이 되겠죠. 안 그러면 얘를 순서를 맨 뒤로 보내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도형을 좀 채워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 다음에 다시 바탕 쪽으로 해서 한번 닫아 봅니다. 닫기.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디자인 쪽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감싸면서 약간의 이제 그 좀 집중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이제 장강 7호라든 이런 것들을 뭐 이쪽에다 둔다든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쪽번호 바탕 쪽에다가 가서 이 부분을 다 이제 그 홀수 쪽으로 가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대신 바탕 쪽이 너무 이렇게 그 넓을 경우에는 약간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다음에 번호라든 이런 것들도 좀 선명하게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개체 묶기를 하고 복사를 해서 홀수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똑같이 되죠. 그러면 닫아보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는 약간의 이제 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려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죠. 지우고
이 상태에서 제목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목을 적당하게 줘서 이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홀수 쪽, 짝수 쪽 이거 영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 있죠. 끝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아까 앞과 뒤를 동시에 잡아주는 게 좋죠. 지금 그림하고 이것만 제가 개체 묶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들을 가장 순서를 맨 뒤로 보내면 되죠. 뒤에 것도 그 배치라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글 뒤로 이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살아오고 적절하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앞에 페이지 있죠. 앞에 페이지를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한 빈 페이지를 두 쪽 정도로 둔 다음에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이북 작업을 할 때 PDF가 필요합니다. PDF 그러면 여기에서 PDF로 저장 그러면 여기에 실습 파일이 PDF도 도구로 해서 저장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하든가 이미지를 높게 하든가 왜냐면 해상도가 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그 대신 용량이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리안글 2018인가요? 거기서부터는 PDF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PDF가 이렇게 잡히죠. PDF 해상도가 나름 괜찮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고도로 뭐 디자인을 하면 더 예쁘게 나오겠지만 최소한의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텍스트를 그 이북에 대한 소스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북 제작 툴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북을 사운드하고 영상을 달면 되죠.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리안글 툴, 물론 이제 MS 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워드프레스 툴을 통해서 이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안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들이면 더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너무 과한 그 디자인은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된 디자인을 가지고 PDF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북 제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안글 기반의 이북 제작을 위한 소스, 문서, 편집과 디자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